그럼 어차피 다 까먹을 거 굳이 가지고 가시고도. 그래서 제가 뭐 기억력이 안 좋다, 건망증이 있다, 치매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다음 생에 태어났는데 애매모호하게 기억이 남으면 어떡할까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 100가지 중에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그 도중에서 까먹어서 30%의 기억만 남은 거야. 근데 그 30%의 기억이 온전히 다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나쁜 쓰레기 같은 기억만일 수도 있고 그럴 바에는 리셋하죠. 근데 온전히 다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면 가져갈 것 같고 그 중에 골라서 랜덤의 확률로 몇 퍼센트의 막 가차를 돌려서 요만큼만 떼갈 수 있다, 떼가게 된다라고 하면 모호하잖아. 애매모호하잖아.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좋은 기억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태까지 짧은 인생을 살긴 했지만 있음을 몇 년 사는 동안에 그래도 나쁜 기억까지 가지고 가고 싶을 만큼 좋은 기억들도 분명히 있었으니까 다 그냥 끌어안고 가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이님 혹시 랜덤박스 좋아하시나요? 아, 랜덤박스 좋아하죠. 네. 랜덤박스 좋아합니다. 잊혀진다고 해도 트리거는 분명 남아있음. 아, 그래서 제가 읽고 있는 그 판타지 소설 회기물의 그 여자 주인공도 18살 때까지 기억을 다 가지고 10살로 회귀를 해서 10살 때부터 17살 때까지의 기억을 가지고 다시 스타트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잘 살아요. 네. 그냥 이랬으니까 좀 피해가고 저랬으니까 다르게 생각하고 잘 살아가지만 어느 한순간 그 트라우마와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 하나가 트리거가 되어서 갑자기 무너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그 괜찮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괜찮다고 해도 나중에 다시 태어났을 때는 그게 완전 발목을 잡아서 사람을 막 망치고 오히려 정신병자처럼 막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또 배제할 수가 없죠. 남기한 엘리트 만들기도 저도 웹툰을 되게 즐겨 봤었는데 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30 몇 살의 백수였나? 거의 인생을 쫄딱 말아먹은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10 몇 살 진짜 아기 때로 초등학생 때로 돌아가서 그때의 지식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사는데 저는 솔직히 부러운 게 되게 컸어요. 부러웠어요. 되게 부러웠어요. 저는 학창시절 좀 후회가 많은 편이라 다른 건 몰라도 학창시절 후회가 조금 있어요. 여러모로 못해본 것도 많고 또 그냥 진짜 어렸을 때니까 했던 실수들 남한테 상처 주는 것들 등등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딱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한 10살? 좀 안전빵으로 한 6살? 아기 때로 돌아가서 다시 삶을 살 수 있으면 다 고쳤을 것 같아요. 로드할 수 있으면. 그렇습니다. 6살 좋지. 고등학교랑 군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는 없는데 능력은 된다는 거 알면 더 빡칠 듯. 뭔지 알겠다. 지금 가지고 있는 뭐 기술이나 능력 같은 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로 가면 그냥 학교만 다녀야 되니까 똑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만 다니고 야자만 해야 되고 수능 공부 또 해야 되고 막 그러면 답답하고 오히려 그럴 것 같은데 그것 또한 개척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환생이라는 게 마비노기에서 환생 같은 경우에는 2배가 되잖아요. 능력치가. 여태까지 쌓아놨던 능력 플러스 알파 새로 태어나고 나서 쌓는 능력 그러면 오히려 다른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애매모호하고 어중간한 나이에 어중간한 능력이기 때문에 고만고만한 사회에서 고만고만하게 산다고 하면 그때면 진짜 날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요? 궁금한 게 지금은 다음 생이 되기 전에 기억을 가져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자아가 생길 무렵 알고 보니 나의 전생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자각하는 순간
그때 나는 자아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 자아 정체성. 자아 정체성 나왔습니다. 자아 정체성. 자아 정체성.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아 정체성에서도 혼란이 올 수 있겠네요. 과거에 내가 진짜 이것도 여러분 내가 읽는 그 소설에 나왔어. 17살 때 회귀했으니까 17살의 내가 현재의 나인가 아니면 지금이 나인가에 대해서 주인공이 고민을 하더라고. 근데 신탁이 내려와요. 신전에 갔는데 신탁이 내려오면서 신이 막 신의 아이야 그것 또한 너고 이것 또한 너다 이러면서 막 신탁을 내려주는 내용이 한번 들어갔는데 아니 그 소설 되게 재밌다고. 아무튼 자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다. 혼란스럽겠네요. 그래서 조건이 하나 더 붙어야 될 것 같아요. 내 성격과 내 사고방식과 내 가치관을 그대로 들고 가느냐 기억이 남아있으니까. 아니면 그것 또한 인성 문제, 뭐 인간미 등등 포함해서 다 좋게 바꿀 수 있는 거를 굳이 내가 지금에 살고 있는 그 자아를 그대로 가져가서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거기서 발목을 잡을 것인가. 진짜 랜덤이네요. 지금 나오는 program은 필름의 데스티네이드 투 데스라인 디스클라인입니다. 네. 주변 환경 중에 따지면 과거 가족이랑 현재 가족 괴리감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네요. 가족 마치 그런 거네요. 가족이란 NPC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엄마 NPC 한 명, 아빠 NPC 한 명, 그리고 뭐 동생 NPC, 동생이 있으면 동생 NPC 한 명. 심지어 새로 만나는 가족 중에 형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나한테 언니가 있었는데 다음 생에서는 뭐 동생이 있고 지금은 외동이었는데 다음 생에서는 뭐 오남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의 가족들에 대한 것도 있겠다. 패드립이라뇨. 그래서 분명히 내 전생의 가족들도 소중하고 좋았는데 다음 생에 그 가족들한테 정을 붙일 수 있을까? 마치 새엄마, 새아빠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물론 이분들도 현생의 내 부모님이긴 하지만 엄마는 한 명이고 아빠도 한 명이니까 그걸 어감이 이상해요. 그게 좀 모호하긴 하겠네요. 그러고 보니 그럼 누군가는 여자친구랑 형제가 될지도 모르잖아. 왜 그런 말 있죠. 전생에서 부부관계였으면 그러니까 현생이 부부관계면 전생에는 원수지간이었다 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전생에 사이가 안 좋게 막 지냈으니까 다음 생에서는 둘이 사이 좀 좋게 좀 지내 이러면서 붙여주신 거라고.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아유 내가 당신이랑 전생에 무슨 왼수를 졌길래 내가 당신이랑 결혼해가지고 내가 아이고 내 당신이랑 전생에 진짜 무슨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내가 다음 생에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현생에서 진짜 죽이고 싶을 만큼 너무 미워한 상대랑 결혼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나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 분명히 이 사람 다시 태어나긴 했지만 이 사람 분명히 나한테 전생에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이야. 나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나를 궁지에 빠뜨린 정말 못된 사람인데 운명이라는 게 다음 생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됐고 여자친구가 됐고 남자친구가 됐고 결혼하게 됐는데 나는 그 과거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을 잊지 못하는 거지. 그럼 인생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최악 아니야 완전? 이모 덴마 보면 덴마 기억 전달 장치 그런 걸로 기억을 다른 몸에 계속 덮어 씌우는데 거기서 보면 나중에 몸마다 기억과 감각이 달라서 기억이 섞이고 자아가 흩어져 거기서 보면 다시 태어난 내가 기억과 성격이 전생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감각이 다른 몸에서 같게 다가올까? 그러니까 다른 몸에 계속 씌워덮여 있는데 나중에 가면 몸마다 기억과 감각이 달라서 기억이 섞이고 자아가 흩어져서 거기서 보면 다시 태어난 내가 기억과 성격이 전생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감각이 다른 몸에서 갖게 될까? 지금 이 느낌.
어, 음, 어, 음, 어, 그렇죠. 아무튼 그렇죠. 그런 거임.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이혼이나 재혼이라면 지금 가족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 채로 만나야 하는 것도 문제일 거고. 아, 그러네. 이혼 가정이나 뭐 편부모 가정이거나 그럴 때가 그 참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일만 겪고 자란 사람들, 가정 불화 없이 화목하게 지내는 커온 사람들, 평생 화목한 가정에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가족들도 많아요. 그럴 때엔 또 굉장히 갈리겠네요, 이것도. 저는 그래도 부모님 두 분 다 계시고 또 모자람 없이 잘 자라왔기 때문에 좀 행복한 생각만 했던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주제를 역으로 생각해서 본인이 기억을 갖고 환생한다는 걸 알게 된다면 무엇을 하실 건가요? 좋은 질문이다. 만약에 제가 다시 태어났는데 지금의 기억, 방송하고 있는 기억. 와, 내가 전에 살았을 때 방송을 했었지. 그리고 뭐 이런 걸 했었지, 저런 걸 했었지라는 기억을 가지고 태어나면 좀 일단 거를 것 같아요. 전생에 했던 것들은 하나도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방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뭐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 아니면 해온 업적들은 다음 생에서 다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거 빼고 찾아볼 거예요. 왜냐면 한 번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무슨 시간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거니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등등등의 이유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나도 이거에 도전해보고 싶고 다른 사람들처럼 좀 여유가 되면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고 배우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다음 생에서는 할 수 있잖아. 뭘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전생에서 내가 이거를 했고 이거에 대한 기억이 있고 나름 경험이 그나마 있다고 해서 그걸 2회차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새로운 걸 도전해보지 않을까? 저는 그게 지금도 아쉬워요. 사실 뭐 제가 그렇게 늦은 나이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무튼 그렇게 봄. 근데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는 좀 늦었다, 좀 힘들지 않나. 아이, 그래도 또 위험 부담을 안고 뭘 또 시작해. 그냥 됐어, 지금 하는 거나 더 잘해. 이렇게 넘어간 적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평생을 좀 아쉬울 것 같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다음 생에는 그전 기억이 없는 새로운 것들에 도전해보고 새로운 분야. 또 그걸 잘할지 어떻게 알아? 거기에 내 길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여러 가지 해보지 않을까요? 지금 그 사람 있지만 원수 말인데 아무런 복수도 못했는데 다음 생에 함께 부부로 살아야 한다면 너무 억울할 때 그런 일도 나오지 않을까?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다음 생에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 전생에는 분명히 막 우리가 왼수지간이었고 막 진짜 서로 죽내산에 못하는 관계였다가 서로 이제 생을 마감하고 다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나랑 곁에 있어. 그럼 복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가 전생에서 날 괴롭혔지? 네가 감히 전생에서 부들부들 이러면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건 그러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요? 아무튼 네. 그쵸. 했던 것도 하면 좀 지루한 것도 있고 2회차 하는 맛이 있긴 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게임하는데 부캐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그 부캐를 새로운 직업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똑같은 직업만 계속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면 블레이드 앤 소울에서도 뭐 나는 검사가 좋으니까 부캐도 항상 검사로 키워야지 검사만 6마리 키우는 애들 있어요. 진짜 그런 친구도 있었어. 아니 부캐 이왕 키우는 거면 다른 직업도 좀 해보고 하지. 본캐는 어차피 있는데 자기는 그게 좋다고. 오히려 그게 좋대요. 그런 사람들은 또 다음 생에 태어나서도 똑같은 직업과 똑같은 일을 계속 하지 않을까요? 좀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모가 지금 그대로 기억과 성격을 가졌는데 다시 태어난 몸이 남자야. 오, 성별 전환. 아, 이런 거 판타지 소설에 많아.
다음 생에 태어나 보니까 어라 갑자기 몸이 여자가 되어 있어. 어머 너머 막 이러면서. 그러면 전생에 느낀 감정과 감각들이 현생의 몸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나는 엄청 혼란스러울 것 같아. 근데 약간 태어나는 나라가 동일하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만약에 같은 나라에 태어났으면 같은 환경에서 또 살게 되면 이제 상대방의 입장을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은 여자로 태어났잖아요.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면 남성분들의 뭐 고충이나 아니면 좋은 점, 뭐 힘든 점, 그런 것들을 양쪽 성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둘 다 살아보면. 근데 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면은 또 그게 사회는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다시 태어나서 유아기 시절 때 내가 기억을 다시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자각할 수 있을까요? 유아기 시절 자각이 없고 커가면서 내가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자각하게 될까요? 제가 보고 있는 웹툰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카카오 페이지에서 보는 건데, 황제의 외동딸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이것도 소설로 있다가 웹툰으로 나와가지고, 저는 웹툰 그림 보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림으로 보는 건데, 황제의 외동딸. 이 친구도 회귀물인데, 이 친구도 뭔가 다시 태어나니까 황제의 외동딸로 태어난 깐남장의 애기로 태어난 거야. 근데 기억 다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막 응이응이 할 때부터 기억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걸 좀 봤는데,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뭔가 좀 영특한 아이로 커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물론 조건이 그거지. 다음 생에 태어나면 뭐 어느 시점부터 전생에서 내가 기억을 가지고 왔다라는 걸 자각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부터 눈을 뜬 시점부터 어라? 왜 엄마가 내 엉덩이를 토닥토닥 때리고 있지? 아, 내가 태어났구나.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조건이 돼야겠죠. 만약에 이모가 모든 걸 바쳐 사랑한 사람이 다음 생에 만났는데 나랑 똑같은 성별이고 아직 동성혼 문제가 해결 안 됐다면 어떨 것 같아요? 결혼만 못하는 거잖아요. 뭐 사랑한다고 해서 잡혀가는 나라는 아니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데 뭐. 다만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럼 외국 나가서 합법인 나라에 가서 뭐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따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요? 나는 지금 독신주의자인데 독신주의인 이유 중 하나가 나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게 싫어져서,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데, 다음 생의 기억이 있으면 다 안고 가는 데다가 나중에 다음 생의 인연의 기억까지 안고 가야 해서 나로서 힘들 것 같아. 약간 상처에 대해서 그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상처의 깊이. 뭐 여러분들도 인생 살다 보면 누군가한테는 상처도 받고 누군가한테는 줘보고 했겠지만, 뭔가 지울 수 없는 상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다 그냥 어차피 인간이란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막 완벽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해탈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해서 다음번 사람한테도 그러고 싶지 않다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게 상처를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치유받고 하는 것 같아요. 황제. 결혼해서 애 낳은 어른이 인생을 다시 살고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전에 낳은 아이는 존재하지 않은 걸로 치니 간접살인. 간접살인이라기보다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애 낳은 그러니까 이게 좀 꼬이는 거죠. 이게 뭐랄까, 왜 우리 평행세계 같은 데에서 보면은 평행세계에 내가 죽었다고 해서 현재 내가 죽은 건 아니지만 거기는 죽어 있고 막 약간 꼬이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바로잡을 순 없을까? 존재 자체를 나로 인해서 그러면 좀 슬프긴 하겠네. 그러니까 평행 우주까지 간다. 이제 우주 밖으로 간다. 다이스라는 웹툰 초반에 보면 주사위 굴려서 내 인생을 결정하는데 직접 그런 거에 직면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 다이스라는 이제 웹툰을 봤었는데 운명의 주사위가 있어요. 그걸 굴려서
1부터 6까지 6이 나오면 뭐 좋은 거고 막 그런 거였는데 운명을 좀 바꿀 수 있는,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본인한테 주어지면 저는 할 것 같아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저는 할 것 같아요. 왜냐? 저는 인생이 지루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인생이 좀 지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언가의 예를 들면 뭐 판타지 그런 데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 갑자기 막 저거 막 큐베 같은 애가 나와서 나랑 같이 계약해서 마법소녀가 되어줄래? 이런 뭐 있지도 않은 얼토당토한 그런 이야기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의 장치가 저한테 주어진다면 저는 바로 콜합니다. 콜? 쿨행? 콜?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인생을 살기엔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만화, 영화, 뭐 웹툰 그런 걸 보겠어? 지루하잖아. 왜 영화에서 막 히어로물 같은 거 마블 영화 보면서 왜 대리만족을 하겠어? 와 멋있다 이러면서 하겠어. 저도 그런 심리는 다들 한 번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선택받은 아이. 그래서 디지바이스 딱 해가지고 딱 지구를 지키고 우주를 지키는, 그게 한 어느 정도 철이 들고 나서는 와 근데 저거 수당은 줌? 저거 야간 다 학생들이어서 밤에 일하고 막 야간 수당 저 챙겨주기는 함 이러고 복지 완전 구린 거 아니야 이러는데, 그래서 에이 저럴 바엔 집에서 잠이나 쳐자지 저 아침에 또 학교 가야 되는데 뭐 이러. 그래서 세일러문이 성적이 안 좋았구나 막 하는데, 근데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좀 인생이 무료하다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뭔가의 그런 인생을 좀 뿅 하고 뭔가 뾰로롱 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쯤 주어지면 정말 재밌긴 하겠네요. 후회를 하더라도 하고 나서 후회할 것 같아. 그냥 잠을 쳐잘걸. 집에서 TV도 잘걸. 괜히 막 우주용사 저 돼가지고 막 괴물이랑 싸웠다 TV 지고 막 이러면 진짜 막 후회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이모 우주하니까 하는 얘긴데, 지금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게 아니라 어떤 게임의 한 장면이라면 우리가 온전한 나의 생각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알고 보면 플레이어의 선택지 중에 하나였다면 어떻게 생각해? 제가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여러분 뇌를 이렇게 아이고 죄송해요. 우리의 뇌를 이렇게 확대해서 찍은 사진과 우주의 한 켠을 확대해서 찍은 사진과 거의 흡사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예측을 했죠. 야, 이거 우리 뇌가 우주고 우주가 뇌면은 지금 우리가 사실은 어떤 사람의 어떠한 생물의 그냥 세포 일부분이 아닐까? 그게 우리가 우주가 된 게 아닐까? 그런 이제 굴레를 또 예측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상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좀 거기에 일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플렉탈 우주론이에요, 그게. 아이고, 고급 단어 나왔다. 이게 바로 플렉탈 우주론이에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우리 인생에서 주인공은 나야 나 이러지만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이러면서 핑미핑미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솔직히 우리가 주목받지는 않잖아. 뭐 연예인이 되거나 뭐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뭐 뉴스에 나오거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요 세상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들은 아니잖아요. 정말 요만한 코딱지보다 조그만한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냥 요 인간일 뿐이지. 그래서 알고 보면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의 누군가의 몸에 다 같이 들어있는 세포들 아닐까. 나나 여러분들이나 다 같은 조그만 세포들 아닐까 생각을 해봤죠.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심시티의 심들이 울릴지도. 그러니까 뭐식이야? 그 뭐식이야? 그 뭐식이야? 네 글자. 여러분 네 글자. 트루먼쇼. 저는 오히려 트루먼쇼가 되게, 트루먼쇼랑 사토라레라고 이제 일본 영화인데 그것도 비슷해요. 자기의 마음속을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설정을 가진 영화였는데 난 가끔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동작을 멈추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은 밖에 사람들이 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눈을 감고 안 듣고 있는 그 순간 다른 사람들도 멈추지 않을까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막 예를 들면 슈퍼에 들어가요. 마트 같은 데 들어가서 물건을 사려고 들어갔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가만히 멈춰 있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막 바쁜 척 움직여. 쇼핑을 하는 사람 쇼핑하고 계산하는 사람 계산하고 그러다가 내가 나오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멈춰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언젠가 올 때까지. 그래서 내 중심으로 그게 되지 그런 게 아닐까. 사실 우리 엄마 아빠 뭐 가족 친구들 근처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그냥 NPC 같은 존재이지 않을까 했죠.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에 좀 빠졌어요. 눈 감아봐요 채팅 올라올 거예요 정말. 자의식.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죠. 주변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다. 워낙 그때 막 트루먼쇼, 사토라레 그런 류의 영화, 드라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주인공이 정말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들은 조연일 것이다. 그냥 나를 위해서 꾸며진 무언가의 장치들일 것이다. 그런 매체를 많이 봐서 그런지 어렸을 때 한동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의 의식이 멈추는 순간 우주도 멈춘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한참 그냥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겠구나 했더니 커보니까 알더라고. 나는 그냥 조연이겠다. 딱 거기서 생각이 멈췄어요. NPC들이 말 걸어도 대답을 하네. 근데 자기 마음의 소리가 주위에 다 들린다면 엄청 불행한 인생 아닐까요? 불행하죠. 엄청 힘들죠. 그 사토라레라는 영화만 봐도 주인공이 엄청 괴로워해요. 왜냐? 진짜 온갖 것들이 다 들리거든. 생각하는 것들. 근데 생각을 멈출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막 컨트롤할 수 있진 않잖아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를. 그래서 엄청 괴로울 것 같아. 내가 사토라레가 아니었던 걸 깨달은 순간은 군대 작전 과장? 작전 과장. 면전에서 갈굼 당할 때 속으로 온갖 욕을 했었을 때. 작전 과장이라면은 되게 높은 분이신가요? 간부급인가? 그쵸. 나의 생각을 멈추면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죠. 약간 이건 또 꿈 얘기랑 좀 이어지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꿈을 얼마나 꾸시고 꿈의 내용을 얼마나 이용하고 좀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꿈을 굉장히 자주 꾸고 또 꿈에서 본 내용들에 약간 의미부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남들보다는. 그래서 꿈에서 본 그런 장면들이 과연 뭘까? 사람들은 무의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무의식 속에 살아가다가 겪은 것들, 생각난 것들, 떠오르는 것들이 자면서 수면 중에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생생한 것도 있고 너무 이 스토리가 막 이어지는 것도 있고 막 어쩔 때는 꿈을 꾸고 잠에서 깼는데 너무 슬픈 감정이 막 복받쳐 올 때도 있고 정말 실제처럼요. 그래서 꿈은 뭘까? 꿈이 전생이란 얘기도 있고 아니면 뭐 미래를 예지를 할 수도 있다. 예지몽이 실제로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꿈은 과연 과거일까 미래일까? 아니면 또 다른 평행 세계에 있는 다른 나일까? 등등. 궁금해지긴 했었어요. 맞아, 스토리 이어지면 소름 돋고 막 깼는데 막 진짜 눈물 자국 있고 막 심장 막 쿵쾅쿵쾅 뛰면서 막 진짜 막 호흡이 가파라지거나 꿈이었을 뿐인데 그럴 때 많아요. 아유, 출첵 요정 감사합니다. 아하! 출석 체크 해주시는 거구나. 오, 신기한 빌런이다. 판타지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영혼과 기억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하는데 영혼까지 간다. 우리 이제 소울까지 간다. 와.
스페인 라이브 구독해요, 줄차트해요, 팔로우해요.